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문제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그것의 중심에도 제가 예전에 다뤘던 소시오패스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를 몰고 다니는 문제아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애성 성격이나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즉 가스라이팅의 이 핵심을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내가 신이 돼서 대상과 환경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모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세상이 왜곡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해리 증상이나 비현실감 등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 기술이냐 하면 당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화를 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참다 보면 조금씩 피를 빨아먹히게 되고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소시오패스를 손절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멘탈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의존성이 강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화가 되면 자아가 현실 검증 능력이 손상되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컨트롤하기 어려워지고 꼭두각시가 되게 되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을 장기간 받은 사람을 만나보면 눈빛이 허리멍텅하고 또 최면을 당한 것처럼 최면에 걸려있는 것처럼 멍해 보이고 또 영혼이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이비 교주에 비교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비 교주에게 과도하게 이상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신도들은 광신도가 되죠. 꼭두각시가 되거든요. 이 사이비 교주들이 나르시스트들,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이나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많고 이 투사적 동의시를 비롯해서 가스라이팅과 거의 유사한 기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뿌리는 통제 욕구와 전능감입니다. 이게 또 결국에는 소시오패스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저번 영상보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원래 태어나자마자 한 3세 정도까지는 멘탈이 아주 안정되어 있는 푸근한 엄마한테서 유아는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즉 엄마가 주변의 환경들을 모두 통제해주고 아기는 전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시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아이는 과도한 통제 욕구와 전능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요소들을 모두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전능감과 조증적 상태가 되고 거기에다가 과대적 자기 요소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소시오패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들의 전매 특허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스킬인데 이것이 어떻게 탑재되는지를 알아볼 건데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방어기제 중에서 소시오패스들이 많이 쓰는 방어기제가 투사적 동의시라는 원시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 감정을 남한테 밀어 넣어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어기제예요. 한마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을 상대방한테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대신 소화시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남한테 밀어 넣게 되면 남들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교묘하고 강력한 방어기제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덥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일반 사람들은 아우 덥네 이러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투사적 동의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 더워 라고 하는 것을 표정, 말투, 태도 모든 곳에 남을 조종하기 위한 암시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당사자는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투사적 동의시라는 원시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이 방어기제도 아까 설명한 대로 보통 0세부터 3세 때 그 구조가 이미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더욱 정교화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정을 지었더니 남들이 내 말을 들어주더라. 그리고
이런 목소리로 말을 했더니 남들이 다 나한테 넘어오더라.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씩 의식적으로 스킬들을 외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워서 하나씩 장착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했을 때 이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유아기 때 투사적 동의시라는 방어 기제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그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동, 태도 등을 모방해서 아까 말했던 투사적 동의시라는 방어 기제를 하나씩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렇게 극도로 튜닝이 되어지면 이건 뭐 최고의 스킬이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서는 아마 이분들이 무속인한테 전 보러 가면 100% 도화살이라고 할 겁니다. 남들한테 엄청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힘도 넘쳐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스킬을 장착한 소시오패스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나 집착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투사적 동의시와 가스라이팅을 몇 배로 더 강하게 적용을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줄여도 못할 판에 왜 그렇게 더 강하게 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사람을 관계하고 사랑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시오패스에게는 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자 세상과의 접점인 것이죠. 이러한 방어기제가. 이렇게 정신분석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과거를 유추해서 그 계보를 탐색하는 그런 분석 작업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잘 됐다 못됐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들이 우연히 운 없게도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러한 능력을 생존을 위해서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악랄한 형태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물론 직접 당해보면 안타깝다라는 말이 나오냐고 좀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저렇게 된 이유를 대충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으로 좀 개입을 해줬으면 충분히 좋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유년기가 심리적으로 아주 열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소시오패스가 가스라이팅을 왜 쓸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스킬이 곧 그들이 불안을 다루는 핵심 방어 기제이고 또 그들의 멘탈을 더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스킬로 외부 환경과 사람들을 통제하면 자신의 전능감이 유지되고 또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정상적인 사람도 여러분이 지진과 해일이나 홍수 이런 자연재해들을 본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안정적이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시오패스들이 이런 방어기제나 스킬이 없다면 아마 너무 불안한 나머지 자아가 와해돼서 정신이 분열되거나 해리되거나 그리고 정신증적 상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즉, 이 소시오패스들은 이러한 방어기제를 잘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증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구조가 매우 취약해요. 그리고 제 경험과 생각으로는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임상을 점점 쌓아보고 또 이론적으로 공부해본 결과 이런 소시오패스나 성격장애자들은 신경증보다는 정신증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증적 구조는 초자가 매우 세기 때문에 절대 남을 이렇게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사용하더라도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증자들은 그런 도덕적 관념에서 매우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소시오패스나 가스라이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기반에는 정신증적 구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과 투사적 동의시를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멘탈은 정상으로 유지되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반면에 주변 사람들은 그 위에서 말했던 정신증적 증상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요. 그래서 즉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이 소시오패스 본인이 떠안아야 됐을 그런 불안과 상처 이런 자신의 정신증적 상태들을 주변에 있는 남들한테 옮겨놓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소시오의 옆에서 느끼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사실 소시오패스 본인이 감당했어야 될 본인이 외면하고 부인한 자신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꼭 한마디 전하자면, 소시오패스인 것을 느낌이 오면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군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적정선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말씀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 같은 상담가들이나 뭐 고쳐주겠다라는 의무감을 가지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또 가스라이팅을 중심으로 소시오패스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좀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